만약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방이 조선시대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조용한 새벽의 한옥 안에 서 있습니다. 종이문은 얇고 마루 밑으로는 찬바람이 스며들고 방 안에서는 온 가족이 뒤엉켜 자고 있죠. 그런데 이 집에도 분명 사춘기 딸이 있고 장정의 아들이 있고 부부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먹고 자고 싸고 사랑하는 일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진짜 생활을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왕이 어떤 정치를 했는지는 듣지만 왕비가 생리할 때, 피 묻은 천을 어디에 버렸는지는 서민 여인이 밤중에 몰래 화장실을 갈 때, 무엇을 들고 갔는지는 부부가 온 가족이 한 방에 자는 집에서 어떻게 눈치껏 관계를 맺었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 해설자가 아니라 마치 그 시대를 직접 다녀온 사람처럼 1인칭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숨겨진 몸의 역사. 교과서 바깥 아주 사적인 일상의 민낯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성들의 은밀한 비밀 계집 문화. 저는 지금 조선 한양의 어느 양반집 안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집의 맏며느리는 이제 막 20살을 넘겼고 달거리, 그렇죠. 월경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 어디에도 우리가 아는 일회용 생리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대신 그녀에게는 계짐이라고 불리는 월경포가 있습니다. 계짐은 대단히 특별한 물건이 아닙니다. 집에서 쓰다 남은 무명천, 헌 옷에서 뜯어낸 광목 조각, 그런 천을 여러 겹 포개어 접고 또 접어 만든 두툼한 천 조각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직접 만들거나 집안 어른에게 물려받기도 했죠. 오늘은 그녀가 아랫배가 살살 당기는 날입니다. 얼굴은 조금 창백하고 움직일 때마다 몸이 찌뿌둥합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을 함부로 꺼내기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집안의 체면과 예법 아래 꽁꽁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안 사람의 살림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새벽녘 아직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깨기 전 살짝 몸을 일으킵니다. 소곤소곤 종지문을 열고 안채 뒤편의 작은 공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 보자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여러 번 빨아 빳빳해진 계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죠. 그녀는 오늘 쓸 계짐을 꺼내 허리띠와 속옷 사이에 고정시킵니다. 그래야 움직일 때 흘러내리지 않죠. 피가 묻은 계짐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버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옷감은 소중했고 피는 또 다른 의미로 두려운 것이었으니까요. 조선 사람들에게 피는 한편으론 생명과 다산의 상징이지만 또 한편으론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앞두고는 여성이 월경 중이면 참여를 금하기도 했습니다. 피가 묻은 계짐을 아무데나 버리면 잡기가 붙는다, 재앙이 온다는 속설도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계짐을 빨아서 다시 씁니다. 마당의 우물가나 뒤쪽 구석, 사람들 눈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피를 헹궈내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 말립니다. 재미있는 풍속도 있습니다. 장수를 바란다며 아버지나 시아버지의 옷자투리로 계짐을 만들면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기묘하게 들리지만 그만큼 피와 몸 그리고 가족의 운명을 떼어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뒷간의 풍경과 왕의 매화틀. 이제 저는 이 집의 장독대 옆 조금 더 외진 곳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냄새와 파리들이 살짝 힌트를 주는 그곳. 바로 이 집의 뒷간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화장실을 보통 뒷간, 측간이라 불렀습니다. 양반가에서는 집 뒤편 안채와는 약간 떨어진 위치에 두는 경우가 많았죠. 집 안으로 들어오는 냄새를 막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고 부정한 곳을 생활공간과 분리하려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뒷간의 구조는 대체로 단순합니다. 나무로 얼기설기 짠 벽, 허술한 지붕, 안에는 구멍이 뚫린 마루판 같은 변기가 놓여 있습니다. 발을 양쪽에 딛고 앉으면 그 아래로는 구덩이가 파여 있거나 인분을 모아두는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대의 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사람들은 볼일을 본 뒤에 어떻게 닦았을까요? 양반가처럼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종이를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얇고 부드러운 화장지는 아니었고 질이 좀 떨어지는 종이를 잘라 일종의 사치품처럼 사용했죠. 서민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더 익숙한 도구는 집, 나뭇잎, 그리고 새끼줄이었습니다. 특히 뒷간 안쪽 벽에는 길게 매달린 새끼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새끼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일종의 휴지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이 용변을 본 뒤 그 줄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앞뒤로 문지르는 방식이었죠. 생각만 해도 위생상 좋지 않다는 걸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항문 질환이나 감염이 잦았다는 기록과 의사의 처방들이 그 흔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더럽고 귀찮은 일이 조선 농업 경제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사람의 배설물, 곧 인부는 비료로 재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농사에서 인부는 귀중한 거름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집집마다 나온 인분을 모아 논밭에 뿌렸고 어떤 지역에서는 인분을 사거나 파는 일종의 분뇨 시장도 존재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왕실로 옮겨보겠습니다. 조선의 임금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에 따라 배설도 하죠. 그런데 왕은 아무 화장실이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궁궐에서는 왕의 대소변을 매화라고 불렀습니다. 꽃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임금의 몸에서 나온 것은 함부로 더럽다고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사용하는 변기는 매화틀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동식 변기였습니다. 임금이 밤에 침전에서 일어날 때 궁녀와 내시가 옆에서 이동식 변기를 받쳐들고 와 왕이 그 위에 앉아 볼일을 보게 했습니다. 왕이 볼일을 본 뒤 궁인들은 그 매화틀을 정해진 장소로 가져가 조심스럽게 비웁니다. 왕의 대소변이라고 해서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기에는 왕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 위해 관찰하기도 했죠. 색, 양 상태를 보고 의관들이 진단의 자료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숨죽인 밤의 풍경. 다시 저는 한 서민의 집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방 안에는 부엌에서 피워올린 연기의 냄새와 사람 냄새, 그리고 살짝 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집에는 방이 하나뿐입니다. 부부와 아이 셋, 그리고 나이든 부모까지 함께 이 한 칸 안에서 잡니다. 구들 위에 깔린 요는 딱 한 장, 머리맡에는 베개 대신 접어둔 옷들이 놓여 있죠. 그럼 이 집 부부는 과연 언제, 어떻게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욕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지 않고 살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손번식을 가문 집안의 가장 큰 의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주거 환경은 지독하게도 방음 불가였죠. 벽은 얇고 문은 종이 하나, 가족들은 서로의 숨소리까지 듣고 사는 곳. 이런 환경에서 부부는 자연스럽게 눈치라는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깊이 잠든 뒤 대개는 밤이 깊어 조용해졌을 때 혹은 새벽녘이 가장 적당했습니다. 한창 피곤에 골아떨어진 뒤라 웬만큼 움직여도 쉽게 깨지 않거든요. 둘째는 소리입니다. 조선시대 예법은 성에 대해서 매우 은밀하고 조용한 것을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부부는 기침을 하거나 옆에서 몸을 뒤척이는 척하며 작은 잡음을 섞어 자신들의 소리를 숨겼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깔거나 옷을 더 덮어 마찰음을 줄이기도 했죠. 셋째는 공간입니다. 방이 하나뿐인 서민 집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지만 때로는 마루 끝 혹은 밖에 빈 외양간 같은 곳을 잠깐 빌리기도 했습니다. 낮에 들러 나간 김에 숲이나 논두렁 근처에서 은밀한 시간을 갖는 일도 기록과 구전 속에 슬며시 등장합니다. 양방가라고 해서 상황이 아주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조금 더 많은 방과 구조를 가졌을 뿐입니다. 양방가에서는 남편이 기거하는 사랑채와 아내와 가족이 머무는 안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내려면 그날을 합방하는 날이라 불렀습니다. 특별히 길이를 골라 합방 날짜를 정하는 관습도 있었죠. 아이를 갖기 좋다는 날,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고 여겨지는 날에 부부관계를 가지면 건강한 자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을 정해도 집 구조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은 여전히 얇았고 방음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부부 역시 부끄러움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침착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들키지 않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씻고 다듬는 일상. 다시 몸의 다른 쪽으로 위생과 목욕의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온수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던 조선에서
매일 전신을 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욕을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기로 쏟아붓는 전신 세정이 아니라 필요한 곳, 드러나는 곳, 그리고 냄새가 심해질 수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돌보는 식이었죠. 양반가에서조차 전신 목욕은 명절이나 제사, 큰 손님을 맞이하기 전 같은 특별한 날에나 이뤄졌습니다. 뜨거운 물을 대량으로 데운다는 자체가 큰 노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위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세면과 부분 세척을 꽤 성실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얼굴과 손을 씻고 때로는 발과 겨드랑이, 아랫도리를 중심으로 물수건이나 대야에 물로 닦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던 농부가 집에 돌아와 우물가에 앉아 발을 씻습니다. 먼지와 흙이 한꺼번에 씻겨나가고 그 물은 다시 마당의 흙으로 스며듭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재운 뒤 살짝 방문을 닫고 물동이에 담아둔 물로 가슴과 겨드랑이, 그리고 아랫배 아래, 속옷이 닿는 가장 땀나는 곳을 조심스레 닦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알몸으로 목욕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얇은 속옷을 입은 채로 목욕했죠. 이는 유교의 엄격한 예법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뜨물이나 팥가루를 사용했습니다. 쌀뜨물은 천연세정제 역할을 했고 팥가루는 때를 벗기는데 효과적이었죠. 양반가에서는 조두라는 콩가루 비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밤의 요강과 일상의 소음.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 사람들 위생이 전반적으로 엉망이었던 건 아닐까? 분명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지점이 많습니다. 손 씻기 문화가 지금만큼 철저하지 않았고 세균에 대한 과학적 지식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 나름의 기준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생각보다 꽤 성실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 같은 책들을 보면 배변이 잘 되지 않을 때의 처방, 설사를 멈추는 법, 질병을 막기 위한 생활 습관들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은 유교를 국시로 삼은 나라였고 겉으로는 도덕과 예의를 중시한 사회였지만 그렇다고 성 자체를 오로지 죄악시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조 차원의 권장과 통제 속에서 정당한 혼인관계 안의 성은 자손을 낳기 위한 중요한 의무이자 부부 사이의 정을 쌓는 장치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욕구와 감정을 가진 존재였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식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던 것입니다. 마무리 역사의 진짜 얼굴. 이제 저는 다시 처음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얇은 종이문, 방음 하나 되지 않는 한옥 한 칸짜리 방에서 코를 골며 자는 아이들, 그 사이에서 조심조심 몸을 일으키는 어른들, 냄새나는 뒷간, 헝겊으로 만든 개짐, 밤마다 조용히 들려오는 요강의 소리. 이 모든 것은 교과서 속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가장 진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역사는 왕과 전쟁, 조약과 반란의 이야기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디에 싸고, 어떻게 씻고,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지 그 아주 사소하고도 구체적인 일상들이 역사의 99%를 차지합니다. 그 시대의 여성은 차가운 우물가에서 피 묻은 개짐을 조용히 빨았고 그 시대의 남성은 뒷간의 새끼줄에 몸을 기대어 날마다 장을 비웠습니다. 왕은 매화틀 위에 앉아 자신의 건강을 주관하는 의관들을 떠올렸고 서민 부부는 아이들이 깊이 잠든 어느 밤 살며시 손을 맞잡고 숨을 죽이며 이불을 들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선시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당연하지만 자주 잊히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해 줍니다.